우리는 흔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을 장난처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소용돌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중학교 동창의 결혼 소식, 직장 동료의 승진, 혹은 나보다 앞서 나가는 친구의 SNS 포스팅을 보며 우리는 진심 어린 축하 대신 현타라는 차가운 감정을 마주하곤 합니다. 분명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온 것은 아닙니다. 나의 월급이 깎인 것도 아니고 나의 행복이 사라진 것도 아니죠. 그런데 왜 가슴 한구석이 옥죄어오고 내가 초라해 보이는 걸까요? 이 감정은 당신이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못된 사람이라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종이 생존을 위해 수만 년간 진화시켜온 아주 정교한 심리적 기제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리학의 렌즈를 통해 우리가 왜 타인의 성공 앞에서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감정 뒤에 숨겨진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던 그 질투라는 감정의 실체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954년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인간에게는 자신의 능력과 의견을 평가하려는 원초적인 욕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 부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인간이 자신을 평가할 때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상대적인 기준에 훨씬 더 의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나는 키가 180이니까 크다 라고 생각하기보다 내 주변 사람들의 평균 키가 170일 때 비로소 내가 크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생존과 직결된 본능이었습니다. 원시 공동체의 사회에서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사냥을 잘하는지를 아는 것은 집단 내에서의 서열과 생존 확률을 결정짓는 핵심 정보였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사냥감은 연봉, 아파트 평수, 자녀의 성적으로 바뀌었지만 비교를 통해 나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뇌의 회로는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를 비춰보며 내가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사회적 비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흐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며 안도감을 얻는 하향 비교, 그리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과 비교하는 상향 비교입니다. 우리가 현타를 느끼는 지점은 바로 이 상향 비교에서 발생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상향 비교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긍정적인 자극과 동기부여를 얻기도 하지만 그 격차가 내가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느껴지는 순간 에너지는 박탈감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핵심은 심리적 거리입니다. 격차가 적당할 때는 추격 의지가 생기지만 도저히 좁힐 수 없는 수준이라면 뇌는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어차피 저 사람은 금수저야 라며 깎아내리거나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부정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도 하죠. 상향 비교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꿈꾸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나를 끝없이 초라하게 만드는 고문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충분히 잘 살고 있으면서도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사회적 비교 이론은 객관적 풍요가 주관적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1990년대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5만 달러를 벌고 남들은 2만 5천 달러를 버는 세상. 두 번째는 나는 10만 달러를 벌고 남들은 20만 달러를 버는 세상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대다수의 학생이 절대 액수가 적더라도 남들보다 2배를 더 버는 첫 번째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상대적인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친구가 대기업에 합격했을 때 느끼는 괴로움은 내가 취업을 못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인 순위에서 밀려났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내 삶은 어제와 똑같은데 타인의 성공이 나의 표준을 순식간에 끌어올려 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런닝머신 위를 달리는 사람처럼 남들이 속도를 올리면 나도 따라서 속도를 올려야만 제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는 뉴스에는 현타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와 나는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뇌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 성적이 비슷했던 친구, 혹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동료가 큰 부를 거머쥐었다는 소식에는 밤잠을 설칩니다. 이것이 바로 근접성의 함정입니다.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비교의 강도는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집니다. 나와 배경이 비슷하고 시작점이 같았던 사람이 성공했다는 사실은 나도 저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곧 그런데 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가? 라는 자기 비하로 이어집니다. 가까운 이의 성공은 내가 가진 무능함을 가장 아프게 찌르는 송곳이 됩니다. 모르는 사람의 성공은 운이나 천재성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친구의 성공은 나의 노력 부족이나 선택의 오류를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임 테서는 타인의 성공이 우리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두 가지 핵심 변수로 관계의 친밀도와 분야의 중요도를 꼽았습니다. 만약 내가 전혀 관심 없는 요리 분야에서 친구가 스타 셰프가 되었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친구의 성공을 나의 자랑으로 삼는 반사된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내 친구가 그 유명한 식당 주인이야 라며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 즉 나의 정체성이 걸린 분야에서 친구가 성공했을 때 터져나옵니다. 내가 작가를 꿈꾸고 있는데 친구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면 그때는 반사된 영광이 아니라 비교 프로세스가 작동합니다. 친구의 성취가 나의 자존감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모델에 따르면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에서 성공할 때 가장 큰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친구가 잘 되는 걸 보며 느끼는 현타의 본질은 사실 그 친구를 향한 증오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실망입니다. 친구의 성공은 나라는 사람을 비추는 가혹한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 속에 나는 정체되어 있고 무기력하며 기회를 놓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성취를 보며 나의 미래를 점쳐보곤 합니다. 친구의 성공이 나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이 되어야 하지만 많은 경우 나는 영원히 저렇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확신으로 귀결되곤 합니다. 결국 질투는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고 싶다는 강력한 욕구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친구를 향한 미안한 감정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의 자존감이 어느 지점에서 상처받고 있는지를 질투라는 통증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림자가 짙다는 것은 그만큼 빛이 가깝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무거운 감정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성공이 기쁘지 않은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는 2차적 자책을 멈춰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감정은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임을 받아들이세요. 아, 내가 지금 저 친구의 성공을 보며 내 위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압도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이를 마음챙김의 관점에서 본다면 질투라는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해변에 서서 파도가 치는 모습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과 나를 분리하기 시작하면 그 감정이 내 인격을 규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투는 잠시 머물다가는 손님일 뿐 당신이라는 지배주인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비교의 기준을 외부에서 내부로 옮겨와야 합니다. 사회적 비교이론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타인의 속도가 아닌 나의 궤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자기 비교로 프레임을 전환하세요. 타인의 성공은 그 사람의 타임라인에서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른 만생종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질투를 악성 질투가 아닌 양성 질투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의 장점을 관찰하고 내가 배울 점을 찾는 에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 친구는 어떻게 저 위치에 갔을까?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으로 에너지를 전환할 때 친구의 성공은 나를 위협하는 칼날이 아니라 나를 끌어올려주는 사다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구보다 앞서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만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